제 목표는 월 매출 10억 그리고 월 순이익 1억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자는 몇 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3개의 사업자를 대량으로 못 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량으로 돌린 다음에 좋은 상품들을 선별하여서 한 개씩 수동으로 올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그 잘 팔린 제품들이 거의 매출의 80% 정도가 됩니다. 한 20개 정도의 상품입니다. 그러면 수동 마켓을 따로 운영하진 않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4개의 사업자를 더 냈습니다. 더 낸 이유는 수동 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싱처,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소싱처를 여러 군데에서 소싱하기 위해서 4개의 사업자를 더해서 총 7개의 사업자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대량으로 업로드한 것들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편인가요? 대량으로 업로드를 했을 때는 상품 관리를 한 번씩 해줍니다. 그 기준은 한 달이고요. 한 달 동안 이 상품이 조회수는 얼마나 나왔는지, 또는 이 상품이 가치가 있는 상품인지, 이 상품이 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분석을 하고 한 달 동안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차없이 삭제를 해줍니다. 제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을 넣어 놓는다고 해서 그걸 계속 입는 건 아닌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옷, 그리고 잘 팔리는 옷, 그리고 내가 자주 입는 옷을 꺼내 입듯이 상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들만 수동을 통해서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 물품을 팔아주는 것이지, 굳이 안 팔리는 제품들을 내 마켓에 마켓 등록수를 깎아먹으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남들이 안 하는 거, 귀찮아하는 거, 알면서도 사실 귀찮아하는 것들을 해서 그만큼 매출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또 다른 비결이 있으신가요? 내가 돈이 없으면 힘이 없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뻔한 이유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있나요? 제가 2023년까지는 벌 수 있는 수입의 자동화, 패시브 인컴,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업이 돌아가서 인컴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첫 번째였고요. 네. 그리고 2023년까지 그런 목표를 달성한 뒤에 제 목표는 월 매출 10억 그리고 월 순이익 1억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한 뒤에 2024년에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네. 여행을 하면서 재밌게 노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월 매출 5천, 그러니까 순수익 1,500도 사실은 큰 돈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갈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 대행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네, 구매 대행으로 일단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그 추후에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쉐어하우스 또는 뭐 고시원 아니면 부동산 뭐 등등 이런 걸로 이제 자산을 증식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다 보면 당연히 확률이 증가할 테고, 그리고 미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은 오히려 더 신뢰성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믿고 구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최종 마지막 목표는 구매 대행 사업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네. 원래 공대를 나왔었는데 설계나 3D 쪽에 근무를 네. 하면서 인공심장 및 인공장기를 만드는 3D 프린팅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가치관과 뭔가 길에 대해서 확실히 뚜렷하게 가지고 계셔서 더 열심히 하려는 그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빠른 성장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네. 제가 너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느리게 하루에 한 걸음씩 꾸준히 가야 돼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그리고 하나씩만 처리를 하는 게, 혹시 여러분 또는 대표님께서는 하루에 1% 성장했을 때 네. 1년이 지나면 혹시 얼만큼 몇 퍼센트 내가 성장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하루에 1% 내봤자 사실 되게 적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딱 보시면은 3,778%, 즉 37.78배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리로 따져봤을 때 내가 하루에 1%씩 성장하면 1년 후에는 37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는구나. 그럼 복리로 따져봤을 때 내가 그냥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면 되겠다. 그냥 수동 등록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근데 그 수동 등록을 하나로 제대로 하는 거는 당연히 대량 등록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찾았을 경우 제가 대량 등록을 그물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수동 등록을 그냥 무지성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낚시를 물고기 없는 데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량 등록으로 여러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긁어버린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좋은 상품들이 뭐 1개에서 많으면은 10개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찾은 좋은 상품들, 즉 좋은 물고기들, 뭐 여기에는 대방어가 맛있네, 여기에는 연어가 잘 잡히네, 광어가 잘 잡히네 하는 것을 파악한 뒤에 그 상품들을 특화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가장 느리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가끔씩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아냐면은 저는 333 리스트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어떤 한 유튜버 분께서 또는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방법이기도 한데 네. 이거를 제가 벤치마킹해서 333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333 리스트는 첫 번째는 do 리스트고요. 영어로 do. 네. 한다는 리스트. 그 다음에 not. 하지 않는. 네, 하지 않아야 되는 리스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ant 리스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do 리스트 3개, not 리스트 3개, 그리고 want 리스트를 3개 적어줍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해놀이 유튜브 출연하기가 1순위였겠죠. 네. 그 다음은 집에 가서 상품 소싱하기가 2순위일 거고요. 뭐 세 번째는 헬스 가기 또는 운동하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리스트에 가장 좋은 거는 돈 관련된 것,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두 리스트에 적어주고요. 네. not 리스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not 리스트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게임 하지 말기 라든지 네. 아니면은 핸드폰을 하루에 스크린 타임을 한 1시간으로 줄이기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한 가지를 또 추가를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두 리스트를 하기 힘든 게 네. not 리스트 때문에 두 리스트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유혹에 유튜브 보고 싶고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리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리스트를 하다가 갑자기 not 리스트를 해버리면 그건 두 리스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리스트를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는 not 리스트와 그리고 want 리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그냥 매일매일 정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want 리스트는 궁금하실 텐데요. 네. want 리스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는 겁니다. 내가 두 리스트를 1, 2, 3까지 다 실천하고 not 리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경우 저는 보통 치킨 먹기라든지 아니면 뭐 매운 떡볶이 먹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기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오늘 한 걸음을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은 난 계속 해야지. 뭔가 내가 일에 치여서 뭔가를 계속 해야 돼야지라는 부담감을 무조건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 블로그에다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사업일기 맨 아래에다가 do 리스트, not 리스트, want 리스트 이렇게 해서 333 리스트를 작성해 줍니다. 사실 저도 대표님의 블로그 들어가 봤는데 진짜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삶에 지치거나 아니면 사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블로그에 가서 글만 보셔도 동기부여가 너무너무 될 것 같아요. 다음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5초 법칙인데요. 네. 5초 법칙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뇌에서 생각을 지우고 걱정을 지우고 바로 실행하는 게 답입니다. 제가 5초 법칙을 하는 이유도 네.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5초 법칙을 사용합니다. 두 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솔직히 수동 등록 여러 개의 마켓에 각각 다 등록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엄청 귀찮죠. 그런 것들을 그냥 5초 법칙을 통해서 또는 헬스 가기 귀찮을 때 침대 너무 편한데 했을 때 유튜브 보고 싶을 때 아니면 이번에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가 나왔는데 네. 넷플릭스 보고 싶은데 할 때 딱 5초 법칙을 쓰는 겁니다. 본질은 다시 정리드려서 말씀드리면은 뇌에서 생각을 지우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5초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가장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네. 네 번째는 긍정 확언하고 감사일기로 제 무의식을 컨트롤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의식 위에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무의식을 저 스스로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부자다, 돈, 건강, 정신, 시간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다 라든지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같은 긍정 확언들을 네. 적어주게 됩니다. 그런 긍정 확언들을 적었을 때 제 무의식이 컨트롤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긍정 확언, 자기 전에는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적어서 내가 오늘 했던 것 중에 감사하는 건 뭐였는지, 내가 두 리스트를 다 실천하고 나면은 제 원트 리스트에 뭐 치킨 먹기, 오늘 굽네 치킨 맛있게 먹었습니다. 굽네 치킨 광고 아니고요. 네. 그런 뭐 치킨을 맛있게 먹었다. 아니면은 뭐 어떤 뿌링클을 맛있게 먹었다. 라는 그런 감사한 것들. 사소한 거지만 진짜 사소한 거라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제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든지.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취도 하면서 코인으로 돈도 많이 잃고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럴 때 가장 행복했을 감사한 한 가지가 알바를 끝나고 24시간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고, 그리고 내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쉴 수 있는 집과 내가 밖에서 자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하나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긍정 확언과 감사 일기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년 반에서 1년 정도 지속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프레독이라는 독서 모임을 하는 건데요.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책을 읽고 남들이 내가 단순히 활자로 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네.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값진 일들을 경험을 하고 사람들과 인사이트를 나누면서 서로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에게 대표님이 드리는 팁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외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100% 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은 절대 100% 외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제가 마음만 먹는다면 100% 나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무의식을 변화시킨 다음에 꾸준히 실행한다면은 무조건 누구나 월 1,000만 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있다면은 절대 기죽지 마시고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꾸준히 나아가시다 보면은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선을 달성할 거라고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책을 2권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책은 아마 사업을 시작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2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그 2권을 꼭 읽어보시고 블로그에 포스팅 같은 거를 남겨서 저한테 이제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대표님의 그런 블로그나 메일 상세 설명 하단에 적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월 1억 이제 매출 내셔서 더 좋은 꿀팁으로 이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